자, 근데 이때 이 용어는 우리가 전량정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럼 이 전량정 값이 86.7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86.7보다 더 큰 메타수를 가지는 펌프를 구매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매를 한 펌프의 명판상에 적혀있는 메타는 뭐 100메타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양정값에 보통 현장에서는 20% 업을 시킵니다. 여유를 둬가지고. 계산상으로 86.5가 나왔어요, 현장에. 그럼 보통 곱하기 10.1을 해가지고 한 101점, 102점 나오면 한 120m짜리, 그거보다 더 큰 양정의 펌프를 사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펌프에 있는 메타 값은 계산상 메타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현장 가 있는 것들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요 LPM 값도 당연히 뭐 2 곱하기 130인 현장이겠지만 260이지만 260짜리 펌프가 안 나오다 보니까 뭐 현장에서는 뭐 300짜리라든가 500짜리라든가 그 더 큰 LPM 값을 가지는 펌프를 설치를 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요 펌프 명판에 있는 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전격 토출량과 전격 토출 압력 또는 전격 토출 양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계산상에 우리가 풀이한 요 값을 우리가 전량정 또는 최소 전량정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런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펌프 토출량 Q는 N 곱하기 130 리터 퍼민으로 해서 이제 최소 전격 토출량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펌프는 전용으로 하고요.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소화설비 성능 지장이 없을 땐 그러지 아니하다. 그리고 30층 이상 요거는 뭐 나중에 보실 건데, 고층 건축물에서는 절대 스프링클러 설비와 겸용할 수가 없다. 어떤 전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항까지 나오고, 자, 6항부터 내용이 뭐냐면, 6항부터 쭉 나온 내용들은 펌프 주변에 설치하는 부속품들에 대한 걸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통도만 그림 그릴 줄 아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자,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흡입 측에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는 이유가 당연히 흡입 측에는 진공압이 걸릴 거니까 진공계를 설치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또는 연성계 설치되고, 다만 수온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요게 이제 아까 봤던 정압 흡입 방식, 그때에는 어차피 정압, 즉 게이지압이 걸릴 거기 때문에 요 진공압 설치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부압 방식일 때, 수조가 밑에 있을 때, 그때는 진공압이 걸리기 때문에 진공계를 설치하라고 했던 거고, 또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 요게 이제 우리가 펌프의 종류를 설명드릴 때 이제 횡축 펌프와 입축 펌프가 있거든요. 횡축 펌프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조가 아래쪽에 있을 때 부압 흡입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만약 수조가 지하에 있다 하더라도 펌프가 입축 펌프로 설치가 된 경우에는 펌프 본체를 물속에 담궈 놓는 구조입니다. 이게 일명 부스트 펌프라고도 하고 배수 펌프에 많이 쓰이는데, 펌프 본체를 물속에다가 담궈 놓고 있고 모터가 수면 위에 떠 있는 상태인데, 그럼 회전을 했을 때 물속에서 펌프가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부압이 걸릴 일이 없어요. 진공압이 걸리지 않는다 이거죠. 물이 바로 펌프로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연성계 진공계 같은 거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압 송수장치에는 전격 보호 운전 시 펌프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 즉 성능 시험 배관 앞에 그림 봤죠? 설치할 것. 다만 충압 펌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고, 또 가압 송수장치에는 자, 체절 운전 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수온의 상승 방지, 즉 체절 운전 시 수온 상승 방지가 목적인 건데 순환 배관을 설치한다 이거죠. 그럼 그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